최근 KF21의 최초 생산 물량을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고,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아놓고도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 때문에 내년도 양산이 불가하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KF21의 경우에는 카이다의 전문성을,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의 중복성과 늑장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K방산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난해하고 독특한 방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이 적절한지를 짚어보는 제도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의 적절성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야만 했고, 방위 사업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민간 연구기관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국방에 낯설지 않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위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의 소요 결정 이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방위사업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 타당성을 한번 본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는 그 취지는 좋으나 카이다에서 운영하면서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사업에 상당한 전력화 지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일단 카이다는 태생이 연구원이거든요. 정부 부처나 회사처럼 부서 단위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 개개인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몇 개월에 걸쳐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방위사업법의 정식 절차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다는 이것을 상시 과업 수행 조직으로 참여하지 않고 연구원스럽게 연구과제 형식을 빌어 참여하는 거죠. 즉, 방사청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바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제 접수 시기를 특정하고 그 기간 내에 접수된 과제 중에서 수행할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별로 연구원 서너 명이 달라붙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과제를 수행합니다. 만약 접수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접수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제때 접수했더라도 과제 수가 카이다 연구원의 수보다 많으면 그건 역시 제때 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카이다 위주로 카이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카이다스럽게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겁니다. 사업부서와 군은 조금이라도 빨리 전력화하려고 사업 초기부터 숨가쁘게 달려오고 어렵게 개발해서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막상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년 이상을 그냥 허송세월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카이다가 방산의 병목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카이다는 사업 타당성 조사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핑계죠. 소요결정서만 갖고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통해 획득 방법을 연구하는 선행 연구도 몇 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사업 타당성 조사는 방사청에서 필요한 근거 자료를 다 작성해주고 원가 자료 역시 개발업체에서 다 작성해서 갖다 줍니다. 카이다는 채툴된 자료만 갖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해보는 게 전부인데 이게 8개월이나 걸린다? 더욱이 연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 달라질 게 별로 없는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도 또다시 6개월이 걸립니다. 분석평가를 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급하게 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건 길어도 너무 길죠. 없는 자료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검증만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긴가 하면 카이다 연구원들은 사전에 방위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평소에 일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유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죠. 그러다가 과제가 착수되면 그제서야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초를 이해하는 데만 서너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현장을 확인한다며 몇 개월을 보내고 내용 정리하고 보고서 제출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쓰는 거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말이죠. 시스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사업 말미에 참가하는 시험평가, 규격, 품질 관리자들이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방위사업이 정식 절차로 법제화까지 되었건만 카이다는 기재부의 비호 아래 호가호위하며 독립기관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카이다는 방위사업에서 갑 중의 갑이라는 국가연보다 더 갑처럼 보입니다. 대다수 국책연구원이 과제 수주에 목을 매는 데 반해 카이다는
방위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과제는 화수분처럼 들어오고, 게다가 새롭게 과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갖다 검증만 하면 되고, 과제를 쉬엄쉬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워라벨만큼은 최고인 그런 조직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카이다로서는 굳이 남의 사정 봐가면서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이 전혀 없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소관이라며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생뚱맞게 무기체계 조기 전력화를 위한다며 신속획득 제도라는 걸 만들어 운영 중이죠. 전력화 지원을 초래하는 문제가 따로 있는데 이건 방관하고 계속 새로운 제도만 만드는 건데, 물 새는 항아리를 막을 생각은 않고 물만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멀리서 보면 방위사업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펑크난 타이어에 기름을 줄줄 흘리면서 굴러가는 자동차 같습니다. 차가 움직인다고 흐뭇해하지만 고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이걸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모르니까 못하고 누구는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니까요. 방위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문제를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좀 고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업 타당성 조사 절차가 전력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의 품질과 신뢰성은 적절한지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